여러분, thank you for coming here. 네, I'm Professor Lee. Just to call me Erica, it's okay.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실용영어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진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제 스페셜 레슨, 이 오프라인 특강을 나와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딱 두 가지 그 말로 하지 않아도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오늘 또 느꼈는데, 하나는 와, 저 교수 생각보다 젊다. 네.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이건 노코멘트 하셔도 됩니다. 또, 저 교수 생각보다 날씬하다.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온라인으로만 만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글로 쓰면 그 안에 감정이 요새는 이제 막 이렇게 실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을, 글로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면대면으로 봐서 이야기를 나누면 이 사람의 의도와 성격과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글로만 공부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일방적으로 혼자 떠들고 있고. 근데 이렇게 스페셜 레슨에 여러분들 얼굴을 뵈면 더 좋은 얘기와 더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오프라인 특강은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도 오는 길에 보니까 어때요? 날씨가 진짜 좋아요. 항상 대학교에 중간고사 시즌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날씨가. 그렇지 않으세요? 1학기 때 봄 되면 막 꽃 펴. 막 정말 막 하늘이 파랗고 노랗고 막 핑크색 꽃 막 피고 다 여행 가고, 가을에 근데 정말 가을에 한 중간 같이 아주 그냥 뭐 메이플 로드가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만큼 제가 오늘 정말 꿀팁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실전 영어 중급 회화를 제가 그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안 듣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제가 이 실전 영어 중급 회화에서 목표로 제시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번 학기 때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한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떤 스피킹 공인 시험에 우리가 응시해서 최소 인터미디엇 레벨 정도는 우리가 좀 따보자. 목표를 정확하게 제가 1교시에 제시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죠. 우리나라에 있는 스피킹 시험의 대표적인 거 뭐 토익 스피킹도 있고, 또 토플도 있고, IELTS도 있고, 또 오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피킹 시험 중에서 제가 장담하건대 오픽 시험이 그래도 가장 수험자 친화적인 시험이 아닐까. 제가 여러 가지 스피킹 시험을 막 다 보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 쉽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영어 실력이 조금 적어도 충분히 노력해서 조금 더 높은 등급을 딸 수 있는 시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2월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꼭 겨울방학에 목표를 가지고 조금 준비를 해서 이 시험을 꼭 트라이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픽 시험이 절대 저렴하지 않아요. 토익 스피킹보다 현재 더 비쌉니다. 78,1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8만 원 가까운 돈을 그냥 경험 삼아 볼까? 나 그냥 한번 시험 삼아 보고 싶어 라고 이 돈을 쓰기엔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또 노력을 해서 연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좀 기왕이면 인터미디엇 이상 또는 인터미디엇에도 또 로우, 미드, 하이가 있고 어드밴스드가 있으니까 조금 더 높은 등급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수업을 만들었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이제 실전 꿀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목차는 오픽은 과연 어떤 시험일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오픽을 이제 생애 처음 나는 오픽을 보러 간다. 내일 오픽 시험을 보러 간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정리해보는 어떤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한 등급이라도 더 높게 나올까라는 어떤 정말 현실적인 팁을 드릴 거고, 셀프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자기평가. 내가 영어 이 오픽 시험은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컴퓨터가 쫙 있어요. 그러면 신분을 확인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바로 매일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정말 내가 문제를 이제 어떤 주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셀프 어세스먼트에서 나의 영어 실력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니 문제의 난이도를 1에서 6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로 내주십시오까지 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험자 친화적인 시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패턴 이런 거 조금 연습한 다음에 실전 액츄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픽이라는 것은 Oral Proficiency Interview
Interview Computer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얘가 그 Oral Proficiency 하면은 말하는 숙련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 형식에 어떻게 말을 잘 하느냐 이것을 평가하는데 뭘로? 컴퓨터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뷰 시험이라고 하면은 정말 면대면으로 토플이나 토플도 요새는 이제 IBT 인터넷 베이스드로 바뀌었죠. IELTS 같은 경우에는 면대면 테스트를 보는데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나는 컴퓨터에 얘기하는 게 더 쉽다? 아니면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쉽다?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외국 사람을 보면 잘하던 영어도 입이 안 떨어져요. 이러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사람이 없는데 컴퓨터에 대고 내가 어떻게 혼자 떠들어요. 저 그거 너무 불편해요. 사람이랑 이렇게 페이스 익스프레션이 나오는 면대면 인터뷰가 더 저는 쉬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요새 추세는 다 인터넷 베이스드 언어로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활용한 이제는 듣기 말하기 읽고 쓰기 모든 평가가 다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시험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에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시험 시간은 40분인데요. 문항수가 12문제에서 15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1번 문제 뭐 1분 동안 답하세요, 3분 동안 답하세요가 아니에요. 15문제를 충분히 40분을 다 쓰셔서 분배 개별적으로 하셔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잘하고 준비했던 주제가 나오면 제가 이야기거리가 좀 더 많아져서 1, 2분, 3분, 5분까지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돌발 질문으로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내용이 나온다면 임기응변식으로 대답과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총평을 내는 거지 문제당 맞았다 틀렸다 몇 점이다 이걸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 강조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개인 맞춤형 평가고요. 실제 인터뷰랑 흡사하고 수험자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도 내가 선택하고 내 등급도 내가 선택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백그라운드 서베이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할 얘기가 이 백그라운드 서베이인데요. 이 백그라운드 서베이도 어떻게 내가 체킹을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정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등급 체계는 우리가 novice부터 intermediate 그리고 advanced까지 있는데 novice는 그냥 beginner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ginner라고 얘기하면 너무 내가 못해 보일까 봐 아마도 novice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죠. 그래서 novice를 통해서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누면 novice에 또 low, mid, high가 있고 intermediate, low, mid, high가 있습니다. 그리고 advanced는 low밖에 이제 등급 체계가 안 나오는데 advanced의 그 이상은 이제 원어민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오픽으로는 평가하지 않고 대부분의 그룹이나 기업이나 공채나 뭐 신입 경력에서 대부분 intermediate, mid 또는 high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또 intermediate, mid도 웬만하면 이제 막 어떤 채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막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1, 2, 3를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어 놓았고 지금 보면 삼성, 하나, LG, 두산 대기업에서 지금 다 쓰고 있고요. 여담이지만 제가 같이 사는 그 분이 S전자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오픽 시험의 주관사가 바로 삼성이에요. 그러다 저희 남편이 입사 초기 때는 굉장히 토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막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야 이제 스피킹을 해오래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도 학번 때가 지금 뭐 90, 89 막 이렇기 때문에 그 시대 때는 스피킹 시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다시 공부를 막 했어요. 그러더니 5, 6년 전부터는 이제 오픽 시험만 보는데 저는 이제 옆에서 저는 전공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공부하는 걸 쭉 보니까 그래도 오픽 시험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삼성전자는 센터가 있어요. 오픽 센터가. 그래서 조금 할인된 금액으로 계속 볼 수 있고 이 회사는 저희 남편 지금 또 승진 앞두고 있으면 계속 가서 시험 봐야 되고 2년에 한 번씩 또 등급을 또 갱신해야 되니까 계속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엊그저께도 가서 시험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산 증인으로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쓰이고 있는 게 바로 오픽 시험입니다. 삼성은 다 오픽 시험으로 이제 바뀌었죠. 실용 영어를 하자라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전략입니다. 백그라운드 서베이와 셀프 어세스먼트 어떻게 하는지 딱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시험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백그라운드 서베이가 딱 우리가 컴퓨터에 앉으면 이런 질문이 뜨는데 설문조사 1번, 2번 문항은 뭐에 대한 거냐면 나는 누구냐라는 신분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신분에 관한 거는 좀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퀘스천 되게 많이 들은 게
항상 1번 문제는 뭐였죠? 자기소개하기예요. 항상 1번은 자기소개인데, 아니 교수님 제가 1번에서 자기소개하면서 저는 학생이기도 하면서 우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다니기도 하면서 저는 직장도 갖고 있다고 했고 아이도 키운다고도 했고 아파트에 산다고 했고 가족이랑 다 산다고 했는데 왜 교수님은 여기 이런 거 아니라고 체킹하라고 하나요? 저 이러다가 정말 거짓말해서 점수 깎이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냥 팁을 드릴게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나는 지금 스피킹 테스트를 봐도 난 인터미디엇 정도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나의 신분 다 정확하게 체킹하시면 돼요. 그러면 1, 2, 3번 문제는 뭐가 나올지 우리가 아는 거죠. 뭐 내가 직장인이라고 체킹했다고 하면 1번은 자기소개하기고 2번은 직장인을 클릭하면 밑에 이런 게 떠요. 자, 3년차 미만이냐 5년차 이상이냐 뭐 얼마나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또 체킹을 하시면 3년차 미만은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오겠죠. 첫 출근에 대한 얘기가 무조건 나와요. 첫 출근했을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땠나요? 그리고 5년 이상 근무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근래 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는 무엇이냐 또는 뭐 버스와의 뭐 트러블은 뭐가 있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영어로 잘 이야기를 할 수 없겠다. 그럼 과감하게 일 경험 없음을 클릭해서 이 문제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그 학생은 전 직장도 다니는데 저는 학생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이러면 전 둘 다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학생이라고 클릭하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뭐 전공 과목은 무엇입니까? 캠퍼스 생활은 어떠십니까? 방학 중에 했던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영어로 잘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게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너무 두렵다. 나는 지금 준비할 문제들도 많은데 나의 신분 문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일 경험 없음 학생 아니오라고 체킹하시면 신분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하나 퀘스천이 1번에서 이미 다 얘기했는데 신분 문제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채점자는 우리의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보고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말하기 능력만 체킹할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취조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뷰지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퀘스천을 받아서 이 정도의 풍성한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체킹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아니요라고 하셔도 되고 밑에 요 근래 이제 이런 게 생겼어요. 그 학생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는 뭐 어떤 거 듣습니까 했는데 너무 아니요 하니까 좀 그래. 그러면 어학 수업 한다고 해야지 라고 체킹하시고 밑에 수업 등록 후 5년이 지남이라고 체킹하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왜냐면 5년 이상 지났는데 뭐 영어 까먹었다. 나 그 어학 수업 들었던 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니까 그 문제가 또 나오지 않는 이런 전략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분을 물어보는 백그라운드 서베이는 자신이 있으시면 클릭하시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없다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별표를 치시고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3번 문항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현재 귀하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혼자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근데 이제 뭐 자기소개할 때 가족 이야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제가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세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뭐 거주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혼자 산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당신의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디스크립션 해주세요. 묘사해 주세요. 혼자 집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가족이랑 같이 산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확 바뀌어요. 가족과 최근에 했던 뭐 집에 뭐 술이라든가 뭐 청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장 큰 이슈, 최근에 있던 이슈는 무엇입니까? 가족들과 함께 여가 시간에는 집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준비해서 다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를 클릭하시고요. 그런 것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 혼자 산다 해서 제 얘기, 내 얘기만 막 왜냐하면 취미 생활을 끌어다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 문제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스피킹 테스트는 자연스러움을 체킹하는 시험은 맞는데 그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우리가 나만의 스크립트를 만들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입에 붙여서 자연스럽게 말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다음은
이제 4번부터 7번 문항이 쭉 나오는데 4번부터 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귀화의 여가 활동은 무엇입니까? 뭐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선택을 좀 잘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게 만드느냐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보면 여가 활동으로 뭐 영화 보기, 뭐 나이트클럽 가기, 뭐 SNS 글 올리기, 뉴스 보기 막 있는데 정말 너무 순진하게도 내가 하는 걸 다 클릭하잖아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럼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막 솔트가 돼서 딱 나왔는데 내가 이것보다는 준비를 더 많이 했던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니까 이제 그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게 우리가 그 솔트하면 되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들어오면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뒷문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추천해 드리는 게 우리는 관람하기가 여가 활동으로 하는 걸로 정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보면 막 너무 요리, 스파, 뭐 쇼핑 뭐 이런 거 나와버리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영화 보기,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 해서 딱 관람하기 하나만 해놓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하는 설문지에서 영화 보러 가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뮤지컬은 무엇입니까? 콘서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주제가 바뀌면 우리가 준비했던 답안 하나로 다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관람하기를 선택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람하기 선택하셔서 특히나 영화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최근에 나왔던 그 뭐 알라딘 같은 경우에도 뮤지컬로도 나오고 뭐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준비해 놓으면 우리가 영화야 뮤지컬 콘서트가 나와도 다 그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맘마미아라든지 뭐 이렇게 영화랑 뮤지컬이 같이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걸로 하나 답변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가 활동은 여러분들 요 3개 클릭하세요. 3개. 요거 하시라고 제가 체킹해 놨고 그 다음 5번에서 귀하의 취미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1개 이상 선택인데 1개 이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3, 4개를 클릭하시잖아요. 시험 문제가 또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린 그냥 음악 감상하기 하나만 클릭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왜 음악 감상하기를 했냐면 오픽 시험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나온 문제가 이 음악 감상이었어요. 그 우리나라가 케이팝이 유명하고 한류 열풍이 불다 보니까 또 음악 감상이 취미를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의 가장 기출 문제의 빈도수가 높은 게 바로 이 음악 감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취미는 무조건 음악 감상 하나.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 음악 감상이 문제로 나오면 3개가 주제 하나에 3개 문제 나온다면 당신이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입니까?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수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 감상하기로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귀하는 주로 어떤 운동을 즐기십니까? 자, 운동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실제로 운동 안 하고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운동 전혀 하지 않음을 반드시 체킹하세요. 왜냐하면 오픽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문제가 있는데 15문제 중에서 신분과 나의 뭐 직업과 관련된 문제가 3문제가 나오고 나면 1번, 2번 나오고 나면 3번에서부터는 거주지 문제가 나오고 또 4, 5, 6 나오고 7, 8, 9 6, 7, 8 나오고 3, 4, 5, 6, 7, 8, 90, 11, 12가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12, 13, 14, 15 문제가 또 주제가 나오는데 운동 문제를 내가 시험에 나오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체킹하시면 되는데 운동이 안 나온 대신 돌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운동 전혀 하지 않음도 클릭해 놓으시고 자 절대 체킹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구로 끝나는 농구, 야구, 배구 얘네들을 선택하시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당신이 설문조사에서 축구 좋아한다고 했는데 축구를 하는 게임의 룰을 설명하시오. 좋아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좋아하는 운동선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키라든지 뭐 배구라든지 이런 룰을 영어로 정말 아주 데피니션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전문적 용어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산소 운동으로 가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혼자 할 수 있죠? 수영, 자전거, 조깅, 걷기, 하이킹 요 정도 수준으로 체킹을 하시고 유산소 운동만 준비 답변 하나만 하시면
조깅이 나오면 조깅 넣으시면 되고요. 수영 나오면 수영 넣으시면 되고 장소만 왜냐면 수영 빼고는 다 어디서 할 수 있어요? 파크에서 할 수 있잖아요. 수영이야 스위밍풀이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준비된 답변 하나에 카테고리만 이렇게 주제만 바꿔서 넣어서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킹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설문조사 7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행이 시험 문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나마 준비하고 쉬운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행 힘드세요? 그래서 여행은 시험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난 여행보다 출장을 더 많이 가 하고 비즈니스 트립에 만약에 체크를 하셔도 당신이 최근에 간 출장은 어디이고 그 출장지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출장 가서 하루 정도는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 준비한 답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을 모두 클릭할 건데 자 답변도 하나만 준비하면 되죠. 이 노하우는 뭐냐면 국내 여행이 나올 수도 있고 해외 여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내 여행은 어디 하냐면 제주도 갈게요. 제주도 우리 가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하고 해외여행으로 나오면 제주도와 비슷한 섬 유형 어디 있습니까? 하와이, 괌, 세이판 이런 걸로 바꿔서 대답하시면 똑같아요. 화산섬이기 때문에. 또 국내 여행에서 우리가 부산을 얘기했습니다. 부산, 해양도시 비슷한 동네가 홍콩, 뭐 오사카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 답변을 하나 정도만 해놓으시고 국내 여행이 나오면 제주도를 말하시고 해외여행이 나오면 하와이를 얘기하는 어떤 그런 센스를 발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백그라운드 서베이는 아예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직업은 가장 이제 쉬운 거예요. 가장 쉽게. 나 이제 오픽 시험 처음 보러 가는데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내가 준비를 아직 많이 못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직업 없음, 학생 아니요, 거주지 개인주택에 삽니다. 네, 여가활동, 영화보기, 공연보기, 콘서트 보기, 관람하기로 얘기를 하시고 취미 관심사는 음악 감상이다. 운동은 자전거, 조깅, 걷기, 하이킹, 수영, 운동 전혀 하지 않음, 유산소 운동이다 라고 가시고 휴가나 출장은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이다. 자, 요렇게 머릿속에 넣고 요거 백그라운드 서베이 체킹하시고 요 주제에 대해서 자, 주제는 3개가 출제가 됩니다. 3개 출제되고 한 주제당 3문제가 나오니까 요것만 준비해도 우리가 9개 문항에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9개 지문의 답을 준비된 답변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돌발 문제나 롤플레이 문제는 요게 준비가 끝난 다음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만 대답을 완벽하게 잘 하셔도 우리가 인터미디엇 하이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요런 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전략을 짤 때 요 백그라운드 서베이 체킹이 끝나고 나면 컴퓨터 화면상에 하나가 더 뜹니다. 실제 음성을 들어볼 수 있게 떠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라고 해서 1단계에서 6단계가 요렇게 똑같이 떠요. 뜨고 앞에 뭐 클릭하면 그 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버튼이 뜹니다. 그리고 내가 체킹하는 버튼이 뜨겠는데 저는 무조건 그냥 3단계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영어 실력이 아주 출중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높은 거 선택하면 높은 레벨의 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퀘스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차이점을 한번 보면 우리 3단계를 우리 NH 이거 우리 전문 용어로 무슨 단계라고 하냐면 농협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야, 나 오픽 시험 봤는데 뭐 나왔어? 나 농협 받았잖아. 우리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협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최소한 앞에 I자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농협에서 농협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자,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novice high라고 해서 intermediate low 레벨 정도의 수준은 어떻게 보냐면 나는 나 자신, 직장, 친한 사람과 장소, 일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간단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고 간단하게 질문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차이는 뭐냐면 요 밑에 등급 선택하시잖아요. 아무리 잘 봐도 우리 인터미디엇 레벨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잘 봐도 무조건 NH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가 관건이고요. 3단계와 4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원하는 질문도 할 수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우리 학부분한테 물어보니까 오픽 시험을 6년 전에 보신 적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하이에서 어드밴스드 올라가는 진짜 중요 꿀팁 하나 드릴게요. 퀘스천을 바꿔보시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인터미디에요. 그래서 IM이에요. 근데 난 IH를 받아야지 회사에서도 뭔가 그 어떤 점수를 낼 수가 있고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꼭 그 등급이 필요해요. 그러면 뭘 공부하시냐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하는 훈련은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건 계속 연습하되 내가 그 롤플레이를 할 때 질문 3가지를 해주세요라는 게 항상 문제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내일 미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표를 끊어야 하는데 당장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비행기 표를 바꿔야 한다. 에이전시에 전화해서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라는 게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너비스 레벨은 어떻게 하면 Can you change my plane ticket?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Can you change를 뭘로 바꾸냐면 Would you mind로 바꿔보세요. 등급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언어로 뭔가 내 스크립트를 바꾸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내용이 길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필터라고 하는 그 되게 내추럴한 잉글리시 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 음원은 못 넣었는데 요 등급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I lik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도에서는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근데 답변을 퀘스천을 듣고 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 뭘 쓰면 더 좋을까요? Well 이런 거 있죠. Then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끌 때 필러라고 해요. 한국어로는 뭐라고 추임새? 추임새 좀 그렇죠. 뭐 그렇게 필러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넣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퀘스천 할 때도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이제 그런 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등급을 바꾸는 어떤 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 자연스럽게 연습하시는데 자,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의 문구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꾸면 등급이 축착착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팁을 드렸고요. 보면 뭐 4단계, 5단계를 선택하신 분들은 중간에 한번 시험 보다가 너무 어려우면 등급을 한번 바꿀 수 있어요. 시험 도중에. 1, 2, 3번, 4번 정도까지 풀다가 레벨을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6번 선택했는데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나 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뭐 시사적인 내용이 너무 나와. 그러면 등급을 5레벨, 4레벨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수험자 친화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첫 시험 무조건 3단계 클릭하세요. 3단계 클릭해도 충분히 우리는 IH까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2가지 이제 팁을 드렸어요. 제가 상상을 했어요. 내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내일 오픽 시험장에 간다고 하면 오늘 밤 나는 우리 학생에게 뭘 하라고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한 게 백그라운드 서베이 체킹하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셀프 어세스먼트도 너무 우리 학생 여러분들 너무 순진해서 막 정말 다 들어보고 나는 레벨 2 정도인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 절대 인터미디엇 안 나와요. 레벨 3부터 선택하시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입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간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조금 패턴 연습 좀 해볼게요. 스크립트 보고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달달달 외워서 누가 외운 티가 나잖아요. 그러면 또 농협 등급 나와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인가요? 모 어학원에서 오픽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쪽집게 특강을 한다 그러면서 스크립트를 다 나눠주고 그걸 달달달달달 외우게 했어요. 이게 IH 이상 등급 받기 위해서 오픽 이런 제목 되게 많잖아요. 하루 만에 끝내는 오픽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래서 모 어학원에서 스크립트를 학생들에게 쭉 똑같이 나눠주고 몇 달 동안 공부를 계속시켜서 그걸 정말 달달달 외우게 한 거죠. 채점자가 대한민국에서 오는 오픽 응시자들이 하나같이 모든 답변을 똑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너가 회사에서 실수한 내용은 뭐가 있니? 나는 나의 화이트 셔츠에 커피를 쏟았던 경험이 있어. 이런 구문이라던가 나는 다 똑같이 여행 중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었어. 이런 똑같은 언어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채점자가 그런 학생들의 등급을 다 NH를 날린 적이 있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에게도 불구해서. 그래서 오픽은 정말 더 등급이 높아지려면 제가 기본적으로 모델 앤서라고 드리는 걸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조금씩 바꿔서 나만의 스크립트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등급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강남에 이제 우리 저 옆에 O학원, H학원 막 이런 데 가면 오픽 특강 들어가면 똑같은 스크립트를 다 나눠주고 다 외워요. 그냥 외워. 근데 이제는 오픽 채점자도 눈치채고 있다. 대한민국의 오픽 이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more natural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 스크립트 외워도 당장 컴퓨터 앞에 가면 생각이 안 나니까 우리가 입에 좀 붙여볼게요. 우리 너무 쉬운 표현이에요. 저는 보통 뭐뭐 합니다라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죠? 한번 해볼게요. I usually. 다시 한번. I usually. 같은 뜻으로 뭐 있을까요? I tend to. 자, 우리 tend to 하지 않을게요. 영어 발음하실 때 이제 앞으로는 드 사운드 하지 않습니다. and, but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and. 마찬가지 또 따라해 볼게요. I tend to. 다시 한번. I tend to. I tend to. 이러면 너무너무 촌스러워요.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 D 사운드, 드 사운드 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 또 같은 표현으로 난 가끔 뭐뭐 해요? I sometimes. 그쵸? 또 I generally. 그죠? 또 normally 나왔는데 R 사운드 할 때 여러분들 입을 내가 의식적으로 내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normally 아니죠. normally. 입을 내밀어 보세요. 시작. normally. R 사운드 들어가면 입을 내가 입으로 내민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R 사운드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아. 혀를 뭐 마르세요, 뭐 먹으세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고, 뭐 윗니와 아랫니 사이 입천장과 그 어디도 닿지 않게 혀를 마세요, 막 이런 얘기 많은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입을 내밀잖아요. 그럼 R 사운드가 그냥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I normally. 네, 그냥 입을 내민다라는 생각을 하면 R 사운드가 훨씬 더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이 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휴일에 친구와 어디론가 여행을 갑니다. 해볼게요. 시작. I go traveling. 자, 요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영작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구문 끊을 수 아시죠? I usually go traveling. 자, 그 다음에 쇼핑 간다? Go shopping. 낚시 간다? Go fishing. 하이킹 간다? Go hiking. 그 다음에 ing 쓰면 다 야외 활동 가는 거예요. 그래서 I usually go traveling, go shopping, go hiking 하고 어디로 간다? somewhere, 어디가로. 그쵸? 그리고 아니면 구체적인 장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끊고 누구랑 간다? with my friend. 내 가족과 간다? with my family. 나 부모님과 간다? with my parents. 붙이시고요. 언제? 휴일에. during 하지 마세요. during. 그쵸? during a holiday. 됐죠? 요 구문만 알아도 우리가 문장, 이게 지금 짧은 문장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어민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요 정도 길이가 적당합니다. 우리가 막 그 독해하고 막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긴 리딩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접속사도 2번 이상 쓰지 마십시오. 알겠죠? 대화를 할 때는 간결하고 의미 전달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요 정도의 길이가 가장 적당한 길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장 하나 더 해볼게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연극을 보러 가는 편입니다. 해볼게요. 시작. I tend to go to see 뭐 보죠? 네, 여기도 어떻게 끊어요? I tend to go to see a play. 근데 movie 본다? Go to see a movie. 뭐 연극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콘서트 본다? Go to see a concert.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about을 넣는 건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내가 무슨 로봇이 아니잖아요. 내가 난 10일마다 나는 영화 보러 갈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삶은. 그렇기 때문에 대략, 그죠? about, around 이런 거 넣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once a month 이런 거. 그래서 요 정도 구문은 우리가 그냥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요건 기본 구문입니다. 또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패런 2에서는요. 장소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주된 이유는요. 주어 동사입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한번 볼게요. 제주도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주된 이유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영어로 말해볼게요. 시작. The main reason I enjoy going to Jeju is that it is such a beautiful island. 네, 얘도 되게 길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한 단어처럼 외울게요. The main reason I enjoy going to 해볼게요. 시작. 네네, 좋습니다. 해서 여기에 장소만 넣으시면 돼요. 제주, 하와이, 부산, 홍콩 다 넣으시고요. 왜 그렇다? 그거 설명할 때 is that 한 단어처럼 그냥 붙여놓으세요. is that 하고 주어 동사 문장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독해로 막 분석하고 막 하면 너무 깊어져요. 우리는 그냥 회화예요. 얘는 한 단어다. 자, 내가 거기 가는 거 좋아하는 주된 이유는 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 시작. The main reason. 오케이 하고 장소 나오시고 이유 말할 때 is that 그 다음에 너무 아름답다. It is such a beautiful island. 그렇죠. 그러면 넣어서 내가 홍콩에 가는 주된 이유는 바다가 너무 좋기 때문이다. 너무 아름다운 섬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볼게요. 너무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이다. 시작. The main reason I enjoy going to Hong Kong is that it is such a beautiful city.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술술술 되잖아요. 그래서 입에 붙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산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주된 이유는 너무나도 훌륭한 도시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The main reason is that it is a city. 좋습니다. 다 넣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 연습하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 막 쉽게 얘기하면 그 레스토랑 너무 좋아요. The restaurant is good.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조금 바꿔볼게요. 단어를 조금 더 등급이 The restaurant is really good. Good served, good food.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요거는 이제 novice 레벨이고 우리는 intermediate 갈 거면 그 식당의 분위기는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하죠? The atmosphere. 자, 애가 모음이니까 우리 the atmosphere 하지 않고 the atmosphere 할게요. 시작. The atmosphere of the restaurant is great.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를 우리는 스피킹 할 거니까 주어가 이렇게 길어도 괜찮아요. 자, 그 극장의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해볼게요. 시작. The atmosphere of the theater is good, great, fantastic 이런 거 다 넣으셔도 됩니다. 좋고요. 공원의 분위기는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시작. The atmosphere of the park is peaceful and calm, beautiful 다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형용사가 그냥 다 갖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the restaurant is good, the cafeteria is really good 이런 거보다 the atmosphere of the restaurant 또는 이렇게 장소 그냥 쓰셔도 돼요. 우리 스피킹 시험 볼 때 저 스타벅스 자주 가는데 스타벅스 분위기 좋아서 가요. 그 고유명사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The atmosphere of the Starbucks 이렇게 is good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식당 이름 말하셔도 괜찮아요. Beef's good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오케이. Next. 패런 4인데요. 그 장소의 좋은 점은 주어 동사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건데요. 그 장소의 좋은 점 하면 어떻게? 그 thing about 장소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의 장점은 우리 집 앞에 많은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 Good thing about our house is that we have plenty of trees in front of our house. 오케이. plenty of 하면요. plenty of 하면 many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any 또는 a lot of 하셔도 되고요. plenty of랑 a lot of는요. much랑 many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many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오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는데 실제로 원어민들은 그 단어 잘 쓰지 않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뭘 더 많이 써요? a lot of 또는 lots of 또는 plenty of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lenty of가 입에 안 붙으면 그냥 a lot of trees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리고 문장 어순에 주의하세요. 말했으면 전명구 나오는 거죠. In front of my house. 문장을 조금 더 길게 붙여줄 수 있는 팁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장소, 시간 이렇게 계속 붙여주는 거. 자, 쇼핑몰의 장점은 거기에 각기 다른 가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작. A good thing about the shopping mall is that different store.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를 생각하고 지금 보면 is 대시 사실 이 대시 접속사로서 문장 두 개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is that 나오면 되게 어색하게 생각하고 또 문장이 너무 어려워지면 여기서 끊는 경향이 있는데요. is that we have plenty가 아니라 is that 이렇게 가시면 돼요. is that we have lots of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plenty of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끊어서 내가 쉬어야 되는지 발음이 내가 안 좋아도 intonation이라고 하는 연음 읽기와 어떤 그 의문문이면 끝을 올려주고 평서문이면 낮춰주고 이런 것들만 조금 연습을 더 하셔도 훨씬 자연스러워요. 훨씬. 그래서 읽기 연습과 입 밖에 꺼내서 하는 연습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패런 5.
장소 2에 장소 1이 편리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장소 1 is conveniently 하지 마시고요. conveniently. 해보세요. 시작. conveniently. 다시 한번 conveniently. 앞으로 나는 모음사에 있는 t는 발음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다시 conveniently. 그쵸? 오케이, 좋아요. located 하지 마세요. 모음 사이에 있는 t도 나는 발음하지 말아야지. located. 해보세요. 시작. located. 다시 한번 located. 그래서 우리 I wanted to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I wanted to. 훨씬 원어민스럽지 않으세요? 발음이? I want to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I want to. 그죠? TT가 섞였으니까 얘를 I want to. 그리고 과거형이면 I wanted to. 이렇게 하고 located in 하지 마시고 어떻게? located in. 다시 한번 located in. 근데 얘가 또 conveniently located in이 붙으면 또 막 발음이 막 여기 안에서 혀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식료품 가게는 주요 쇼핑 지역에 편리하게 위치하고 있다. 어디서 끝낼 거냐면 My favorite grocery store is conveniently located in the main shopping area. 여기서 끊을게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My favorite grocery store is conveniently located in the main shopping area. 좋죠. 이게 그래서 is conveniently located in이 붙으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게 너무 어렵다 하면 편리하게를 빼버리세요. 얘를 빼버리세요. 그래도 말은 돼. is located in. 그렇죠? 그래서 발음이 난 너무 이게 어렵다. 오히려 근데 사실은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난 이 교정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냥 conveniently 하셔도 괜찮아요. British English도 있을 수 있고 요새는 Global English라고 해서 인도 영어, 홍콩 영어 우리 다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너무 안 된다고 하면 하셔도 돼요. 의미 전달이 더 중요하니까. 오케이, 두 번째. 식당가는 ABC 호텔 1층에 편리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해볼게요. 시작. The cafeteria is conveniently located on the ground floor of ABC Hotel. 여기는 왜 on을 썼을까요? Located on. 여기는 located in 썼는데. 그쵸, 그쵸. ground에 있잖아요. 그래서 1층 전체에 식당가들이 쭉 있으니까 located on. 거기에 식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요. located in은 어떤 큰 지역 안에 있다라는 뜻이면 좋겠고, located at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ocated 다음엔 전치사 in, on, at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pattern 6. 보니까 이번엔 저는 관심사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해서 이거랑 좀 헷갈리면 안 되게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I'm a big fan of, I'm a huge fan of, 또는 I'm into. 이거는 지금 현재 내가 BTS의 광팬이다. 나는 지금 BTS에 빠져 있다. fall in love 상태다. 이런 느낌인데 얘는 hooked on은 비슷한 뜻이 약간 hooked on.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그 관심사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쓰신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다 원어민들이 알아들을 때는 I'm into, I'm a big fan of 또는 I'm a huge fan of 다 비슷한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거는 더 짧으니까 암기하기 좋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Got hooked on. 한번 해볼게요. I got hooked on. hooked on. 그쵸? 그래서 크 사운드 나서 hooked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hooked. 그쵸?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여행에 빠져들었었습니다. 시작. I got hooked on traveling when I was a child. When I was a child. 진짜 많이 쓰지 않아요? 내가 대학생 때.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그죠? University student 하면 되고. 내가 중학생일 때 해보세요. When I was a middle school student. 찍고 이렇게 이런 거 하나씩 붙여주는 게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아주머니들 영어 무료 수업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 친구. 그래서 여행 가야 되는데 우리 공항 가서 화장실도 못 찾아간다 막 이러면서 조금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막 공부를 막 하니까 이제 할머님들께서 when I was young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너무 많이 하시죠. 가장 쉬운 편이죠. 자, 저는 자전거 타기에 빠져들었고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시작. I got hooked on biking and I'm serious about getting better at it. 네, 하시면 돼요. 바이킹 대신에 피아노, playing piano 하셔도 되고 기타 치는 거 playing guitar 이런 거 다 명사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요새 최근에 뭐 그림 그리는 거 drawing pictures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취미 관심사에서 다른 게 나오면 요런 문구 활용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got hooked on, 그쵸? 또 다른 표현 하나 알았고. pattern 7에 저는 처음으로 관심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난 처음에 그 관심사를 왜 갖게 됐냐면요. 이런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인데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하면 돼요. 이거는 또 interest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interested in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단어처럼. 자, 그러면 한여름밤에 처음으로 공포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시작.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watching horror movies one night in summer. 자, 한여름의 하루, 그러니까 뭐 어느 날, one night in summer, 겨울의 하루, one night in winter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월 넣어도 돼요. 시즌 넣어도 되고, 뭐 6월, 8월, 10월 다 10월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관심 갖게 되었다. 다시 한번 시작.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뭐. 그쵸? watching 뭐 movie 또는 playing piano, 뭐 playing guitar 이렇게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뮤지컬에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시작.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first interested in musicals 하면 되겠죠. 뮤지컬에 관심 갖게 되었다. 영어에 관심 갖게 되었다. 그쵸? 그래서 뮤지컬 대신 English 명사 다 넣으시면 돼요. 영어에 관심 갖게 되었다, 뭐 그림 그리는 거에 관심 갖게 되었다, 피아노 치는 것에 관심 갖게 되었다. 다 취미, 뭐 음악 듣는 것에 관심 갖게 되었다. Listening to the music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Pattern 8. 지난번 장소에 간 것은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 The last time I went to 장소 쓰시고 was 시간 어고 쓰시면 되는데요. 예문으로 볼게요. 지난번 박물관에 간 것은 1년 전이었어요. 시작. The last time I went to the museum was a year ago. 좋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화관에 갔던 건 한 달 전이었어요. 시작. The last time I went to the theater, movie theater was a month ago. 이런 식으로 다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오페라에 간 것은 아마 대략 6개월 전이었어요. 시작. The last time I went to the opera was about 6 months ago.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다 넣으시면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식당에 갔던 건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런 것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뭐 했다? The last time I went to 어디. 오케이? 해서 다 넣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Alright. 자, 패턴 9. 약 일주일 전에 뭐를 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일주일 전에, 대략 일주일 전에 어떻게 할까요? About a week ago. 한 달 전에 about a month ago. 1년 전에 about a year ago. 나는 호주에 갔었어요. I went Australia. 공부하러요. For studying English. 누구랑? 우리 가족과. With my family. 이렇게 해서 문장이 엄청 길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문장을 길게 하세요. 꼭 어려운 단어 넣고 어려운 고급 어휘를 넣어야지만 이 점수가 잘 나온다거나 내가 스피킹 넣는 거 절대 아니에요. 틀려도 좋고 문법적 오류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무조건 뱉으시면 돼요. 무조건 뱉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 몇 개만 앞뒤에 붙여주시면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약 일주일 전에 함께 콘서트를 보려고 친구를 만났었어요. 영어로 해볼게요. 시작. About a week ago, I met a friend of mine. 여기서 끊으시고요. 외워요. To watch a concert together. 이렇게 되는 건데 I met a friend of mine 하면 내 친구란 뜻이에요. 내 친구. 그냥 친구가 아니라 a friend of mine 해서 여기서 끊는 거예요. I met a friend of mine. Where? To watch a concert together. 이렇게. 두 번째. 일주일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평안하고 평온함을 느끼며 강을 따라 걸었어요. 해볼게요. 시작. About a week ago, I walked along the river, feel incredibly peaceful and calm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끊을 때도 콤마콤마해서 끊으시면 돼요. About a week ago, 그쵸? I walked along the river. 자, walk 발음 한 번만 신경 볼게요. work 아니죠? work. 자, 우리 일하다 work 할 때 얼사운드 들으니까 입을 어떻게 해요? 내밀어 보세요. work. 그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얘는 걷는 거죠. 오히려 walk이에요. walk. 밑에 키읔 해서 walk. 그러니까 ed 붙이니까 walked. 그죠? walked. 이렇게 되셔야 되죠? 그래서 work 하시면 안 되고요. walked.
along the river. 강 따라서 걷고 feeling incredibly 어때요?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런 뜻이죠. incredible 좋은 뜻이에요. peaceful and calm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한 마지막 패턴인데요. 저는 주어 동사 했던 순간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나 아직도 기억해요. 어떻게? I still remember. 그렇죠? I still remember the moment. 하시면 되겠죠. 그 순간을 나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지난 여름 캐리비안 베이에 수영하러 갔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시작. I still remember the moment I went to swimming at Caribbean Bay last summer. 하시면 되겠죠. 저는 친척 결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대전에 갔던 순간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시작. I still remember the moment my family went to Daejeon for my relative's wedding. 자, relative 해볼게요. 시작. relatives. 이거 relation에서 나오는 건데 친척이거든요. 이거 relative예요. relative 하시면 안 되고 relatives. relatives wedding. 시작. relatives wedding. 친척. 오케이? 그렇게 되고 다 파생된 단어들이죠. relationship 이런 거에서. 자, 그래서 제가 입을 조금 이제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잠깐 쉬시고, 2교시부터는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이제, 나만의 스크립트 조금 써보고,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오픽 시험에 대해서라거나 아니면 좀 더 뭐 필요한 정보라든가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